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온라인 수업을 말하다. 네,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해왔는지 또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주 귀하신 분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초 김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누리 초중 이음학교 이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여중 교사 이상근입니다. 네, 저는 공연초등학교 강동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간단하게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한번 선생님들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 노멀 시대가 왔죠. 예. 교육에도 뉴 노멀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미래 교육에 관한 것도 우리한테 한 발짝 더 다가온 듯한 느낌인데요. 우리 미래 교육에 대해서 원격 교육, 온라인 학습 뭐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래 교육 너무 어려운 주제 같아요. 쉽지가 않은 주제인데 학자들마다 다 생각도 다르고 선생님들마다도 다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교육이 아마 미래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같이 저희가 굉장히 처음 만난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네. 이전에 없었던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런 어려움을 저희가 헤쳐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미래 교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상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교직 경력이 이제 저도 꽤 됐거든요. 그런데 많은 시간 동안 이런 ICT 활용 교육을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 교육 이렇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강의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 긴 시간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학교 현장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잘 들질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 이후로 약 1년여 만에 모든 선생님들이 엄청난 역량들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의 좀 수학이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물론 코로나는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측면에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현실의 학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상의 학교 그리고 온라인상의 학교 이게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 시절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상근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래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또 이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는, 기존의 것들을 학습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지금의 학교나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즉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들을 시도하려고 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학생들 주변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협업하면서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현실 세계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하는 교육,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20세기 교사가 19세기의 교육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런 비판 이런 것들을 종종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의 어떤 위험성이 우리에게 조금 더 한편으로는 교육에서 더 밝은 미래 교육에 다가서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원격 수업이라고 말을 하면은요, 제가 한번 정의를 찾아봤는데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이다. 네, 보통 원격 수업이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수업, 정보통신 매체를 가지고 다양한 수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우리가 원격 수업이다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그러한 정의를 내린 것을 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네, 그리고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리고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원격 수업은 이런 정의 외에도 혹시 어떤 생각들이 있을지 한번 이번엔 우리 거꾸로 상근쌤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거꾸로 수업이네요. 말 그대로 원격 수업은 원격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마다 사실 생각도 많이 다르고 현장에서 제가 많은 선생님들 만나보고 해보니까 생각들이 정말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의하시는 원격 수업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격지,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간에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얼마나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가가 실제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양한 형식,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하되 최대한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격 수업에서는 컨텐츠 중심의 수업을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이제 과제를 내줄 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로 정의하고 싶진 않다. 교사가 생각할 때 그 수업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원격 수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의미심장한 얼굴을 하고 있는 상민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원격 수업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시면 너무 힘든 수업이다. 네,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뒤에 가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겠지만 사실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이 조금 편하긴 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을 1대1로 대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많은 시행착오와 또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격 수업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교실이 단지 온라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 수업보다는 많은 효과성이 현재까지는 떨어지는 수업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 선생님. 힘들었다는 마음이 딱 저한테 와닿는데 저도 올해 고군분투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저 역시도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IT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마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원격 수업은 아이들과 만나게 해주는 수업이었다.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없을 때 내가 그나마 아이들 얼굴을 보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수업이었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네. 우리 이 연수를 듣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세 분의 말씀을 어느 정도 공감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원격 수업 제 생각을 하나 얘기해 보자면 손을 그냥 이용하던 교육 1.0 그리고 기계를 사용하던 2.0 그리고 정보통신 ICT 기술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교육 3.0 그래서 교육 3.0 시대에 조금 더 다가온 수업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매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요. 원격 수업 장점, 강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이번에 또 순서 바꿔서 우리 상민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방심하고 계셨죠? 그러네요. 방심을 했는데, 이거 참, 네. 생각 중간에 해야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네. 들켜버렸습니다. 네. 그 원격 수업, 사실 아까도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원격 수업은 절대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는 오프라인 수업, 그러니까 현실 수업을 이렇게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1년간 해보시면서 동조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수업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는 다 뭐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도 써야 되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반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 다 쓰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조금 적응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홍일점. 네, 네, 한정 홍일점이네요. 선생님, 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원격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말로만 듣고 생각만 했던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런 컨텐츠 네.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시험해 봤다. 그리고 테스트 해봤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더 제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과제를 하나하나 온라인으로 채점하면서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데이터들이 모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하나하나까지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조금 챙겨줄 수 있었다. 전체 그 강의식 수업에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챙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활발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막 반응하는 또 그런 거 현정쌤 이야기 듣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서는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막 발표도 열심히 하고 댓글도 열심히 달고 그래서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반응을 못하던 친구들도 또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조용했던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되게 활발하게 저희 반도 댓글 왕이 발표를 안 하는 굉장히 조용한 친구예요. 댓글 왕 그리고 댓글 왕. 반응 왕 이렇게. 네, 네. 그렇군요. 그 유비쿼터스 환경 우리가 제대로 이번에 한번 사실 경험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그렇죠? 그런 환경이 그동안에 뭐 있을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네,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상근 쌤이 어떤 얘기를 준비했을지 장점. 그래도 그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대답을 유보하고 계속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옆에 계신 이상민 선생님이 또 치고 들어오면서 제가 할 대답의 절반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저도 그 경험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평소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소극적이었던 학생 또는 배움이 느린 학생 이제 이런 학생들이 사실 이번 원격 수업에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원격 수업에 아이들한테 이제 한 해 동안 하면서 피드백을 좀 받아봤더니 특히 좀 배움이 느렸거나 또는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스스로가 느꼈던 학생들은 오히려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스스로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또 본인이 필요할 때 찾아서 계속해서 선생님 컨텐츠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뽑아서 그런 학생들에게 또 좋은 또 하나의 이 교육 방법이 생각된 게 또 시도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 분의 얘기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저한테 질문만 하시고 제가 마무리를 항상 했는데 네. 네, 이번 장점은 충분히 다 공감한 내용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상민 쌤이 아까 계속 얘기했던 사실 좀 어려운 점, 단점, 약점, 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격 수업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또 이번에는 먼저 현정 쌤부터. 한번 그럴까요? 네.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사실은. 네. 저는 사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세 분이 할 얘기를 좀 남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수업이든 어떤 환경이든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다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배움이 느린 학생들, 이 친구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친구들을 도와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이번에 아이들 교실에도 1명, 2명 이렇게 오게도 하고 했는데 그런 잘 못 따라가는 친구들에 대한 어려움이 원격 수업의 단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단점이죠, 단점. 네,
됩니다. 네. 우리 현정쌤은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원래 교실 안에서도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어려운데 교실에 있지도 않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 먹는 거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세세하게 살펴봐 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거랑 반대로 세세하게 살펴주니까 교사의 그 힘듦, 교사의 시간 이런 걸 너무 많이 쓰게 된 거예요. 에너지를. 그래서 약간 지금은 번아웃 약간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려움이 네. 다 같이 공감하시는 거죠. 네. 상민쌤은 어때요? 저는 이제 앞부분에 뭐 학습 부진 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특히 그 수학 같은 교과목들은 정말로 학습 부진이 좀 심각하다고 그 수학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봐도 특히 뭐 교과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제가 맡은 기술 같은 교과목은 사실 온라인 학습도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수학 같은 교과목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많이 봤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 1번을 꼽으라면 저는 출결이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고 계세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출결이 너무 힘들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결이 가장 힘들었고, 아까 서두에 그 처음에는 몸이 잠깐 편했지만 뒤로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았다 했던 것이 오프라인 수업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컨텐츠로 최대한 구현을 어떻게 해볼까 하니까 나중에는 그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프라인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매일 막 새벽 1시, 2시까지 영상을 만들고 수업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좀 번아웃이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쌓인 수학은 있긴 있습니다만, 요약을 하자면 출결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좀 많이 육체적으로 지치는 시기가 왔다. 네, 그렇게 저는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상근쌤 마지막으로. 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원격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격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면 사실 아주 예전에 그 전보부터 시작을 해서 뭐 편지를 쓰든 뭐 어떻게든 원격 수업을 하면, 그러니까 원격지에서 수업을 하면 원격 수업이 되는데, 하지만 요즘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원격 수업의 기본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사실은 그동안 경험을 해봤던 IT 기술에 대한 격차가 너무 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 있는 4명 같은 경우에는 친 IT적인 성향이 좀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습이나 어떤 학습 효과에 대해서만 많이 연구를 해왔던 선생님들은 이 IT 도구를 이용하시는 데 대한 스트레스가 대단하셨던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에너지의 어떤 사용이나 이런 것들과 저도 더불어서 결국은 선생님들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되었던, 왜냐하면 본인이 아이들을 만나서는 그냥 할 수 있었던 수업들을 이 IT라는 도구를 한번 거쳐야 되다 보니까 본인의 수업을 충실히 이렇게 반영을 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었던 그런 것이 원격 수업이 아닌가, 단점이 아닌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아이들마다 갖고 있는 기기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기기 보급이 안 돼 있는 학교들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가 없는 거에 대해서 격차가 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와이파이 이런 문제도 있었고, 기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참 우리가 단점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교사가 극복해야 될, 또 학생이 극복해야 될,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그런 극복,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격 수업 얘기를 하면은요, 선생님들 그냥 잘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지금 이제 한 1년이 지났잖아요. 과연 원격 수업 연수 계속해서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그래서 또 이런 걸 만들고 있잖아요. 이 연수 프로그램을. 그렇다면 교원 연수, 이런 교원들에 대한 연수 계속 왜 필요할까? 정말 필요할까요? 우리 이번에는 뭐 자유롭게 뭐 하고 싶으신 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거 빨리 치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원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번 연수 기간 동안 많은 어떤 도구들을 설명을 드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다른 연수를 가서도 그렇고 이번 연수에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다양한 도구들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 모든 도구를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요리를 할 때도 그 요리에 맞는, 그러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 도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도구를 설명을 드릴 때 선생님이 아이디어로만 갖고 계셨던 수업을 이 도구를 이용하면 그래도 잘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도구가 아마 하나, 두 개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도구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 연수에 대한 효과는 이미 단 하나만 얻어가셔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다양한 채널, 저희 채널뿐만이 아니라 채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여러 도구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교사를 위한 스캐폴딩?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비계. 비계도 있어요, 비계. 돼지 비계 아닙니다. 네, 어렵죠. 네. 네, 상민 선생님. 저는 이제 물론 모든 것에서는 배움은 뭐 끊임이 없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특히 원격 수업에 관련된 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들이 끊임없이 진화하잖아요. 저도 사실 뭐 10몇 년이 넘도록 이제 이 분야에서 계속 강의도 해오고 뭐 공부도 해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교원 연수,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중에 원격 수업 관련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격 수업 관련된 서비스들은 끊임없이 진화를 하잖아요. 사실 저희도 뭐 이런 연수 준비했는데 다 해놨는데 서비스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 만들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 가상현실 쪽은 상당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가상현실을 다시 공부해 봤는데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서비스가 있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온라인 수업에 정말 써먹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왜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는 정말 끊임없이 진화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거나 원격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하지만 서비스들이 발전하면서 그런 단점과 어려움들을 조금씩 극복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원격 수업에 대한 그런 연수를 통해서 계속 배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우리 현정 선생님. 네, 교원 연수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걸 적절하게 찾아서 적절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분 옆에서 같이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옆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한 가지씩만 나눠도 더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전보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립의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학교를 계속 바뀔 때마다 사실 교육 플랫폼이 또 변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고집하는 것이 정말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원 연수는 정말 진화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배워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연수를 듣는 선생님들께 특히 더 좋은 어떤 생각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원격 수업의 대표 주자들 그거 아니에요? 오셨는데 원격 수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느꼈던 점? 네, 느낀 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낀 점. 울고 싶었던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좋습니다. 편하게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상민 선생님. 네, 저는 3월 달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원격 수업을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 가이드는 오긴 했지만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학교에 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셨던 학교들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선생님들이 더 많으신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학교들은 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많은 학교들의 컨설팅을 다녔었는데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옆에서 붙어서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그래도 학교별로 이렇게 어떤 플랫폼 관리자 이런 분들 그래서 업무 분장으로도 이제 들어가는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학교별로 한 분 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야 그런 어려움이 좀 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적 측면의 어떤 중요성을 많이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현정쌤 바라보고 있는 저 하려고. 저 하면 안 되나요? 네. 제가 느낀 점은 사실은 학생들에게 여튼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 맞는 컨텐츠 또는 잘 맞는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저는 계속해서 있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될 또 이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럴 텐데 학생이 들을 수 있는 원격 수업은 어떤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느끼고 있는 1년째 느끼고 있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네, 교사로서의 고뇌와 그런 걸 책무가 얘기해 주셨어요. 상당히,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또 저한테 화살이 보통 사회자한테 질문을 바로 안 던지는데 저도 제가 이제 원격 수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끌다 보니까 우리 상민쌤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누군가 주도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구나. 누군가는 그 욕을 먹더라도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긴 있어야 되겠다. 물론 그 리더가 저였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족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 선생님들을 연수하고 또 선생님들이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 하셨을 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었습니다. 현정쌤은 어떠셨어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그 학교는 굉장히 행복하네요. 그런가요? 저도 하려고 했으나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원격 수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IT 기계들을 이렇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려주고 막 이랬지만 그 반대로 또 좀 챙겨보려고 했어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서로의 교류 혹은 챙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챙겨가면서 이렇게 원격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죠? 우리가 항상 따뜻한 마음, 학생과 교사와 될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학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네, 아까는 느낀 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선생님들 학교의 어떤 노하우, 좀 우리 선생님들, 이 연수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 좀 나누어 드리고 싶은 선물 같은 그런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현정 선생님. 저희 학교는 학년 군별로 그러니까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학습 공동체를 운영했어요. 교원 학습 공동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서로 하나씩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교원 학습 공동체를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원 학습 공동체. 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상민 선생님. 저희는 다행히 굉장히 저희 학교 이제 리더가 되시는 교장 선생님은 필두로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님, 연구부장님 이렇게 굉장히 여기에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저희 학교의 운영을 이끌어가긴 했지만 그런 결정을 이끌어갈 권한까지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필요 때마다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운영위원회 같이 필요 때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나누어서 플랫폼을 정하고 선생님들께 연수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짰거든요. 그래서 사실 1년간 큰 무리가 없이 잘 진행이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무엇보다 이렇게 구성원들 간에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교원학습 공동체, 또 협의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상근 선생님. 저희는
원격 수업 처음 시작할 때 TF가 빠르게 꾸려졌고요. 그 TF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3명, 이제 저를 포함한 3명이 있었는데요. 그 3명을 저희 스스로 지칭하기를 노예팀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벤져스가 아니라 남들은 어벤져스라고 했는데 저희가 하면 느끼기엔 노예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학교의 원격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번 제대로 우리 힘껏 굴러보자라는 의미에서 사실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어떤 원격 수업에 대한 그 도구에 대한 이해나 또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 연수를 해드리면 선생님들은 그것을 잘 받아서 적용을 해주시기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연구하고 연구한 것들을 공유하고 공유한 것들을 선생님께서 빠르게 받아들이시면서 저희 한 해 동안 그렇게 연수가 정말 수업이 그렇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뭐 노하우라고 하면 그 요즘에 이제 용어가 변했는데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용어로 변했는데 G 스위치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처음부터 흔들림 없었던 거, 그게 어떤 노하우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EBS 온라인 클래스를 하느냐, 뭐 이학습터를 하느냐, 뭐 MS 팀스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하나로 정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밀고 나간 것이 우리의 어떤 노하우가 아니었나,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도 만족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바로 그 질문인데요. 학교별 이제 선생님들이 사용하셨던 그런 플랫폼에 대한 사례 간단하게 우리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셨고, 우리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만한 사례 간단히 나눠볼까요? 저는 뭐 벌써 얘기를 했네요. 네. 저희 학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학습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년마다 저희 초등학교는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1, 2학년 선택한 플랫폼 다르고 3, 4학년 다르고 5, 6학년 다르게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1, 2학년은 밴드를 사용했었고요. 3, 4, 5, 6학년은 나중에는 결국은 지수잇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는 실시간 수업도 6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6교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과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같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로 협의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공공 플랫폼 한 가지 그리고 민간 플랫폼 한 가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과 팀즈 이렇게 갔는데요. 세팅은 구글 클래스룸, 팀즈를 다 했지만 이제 주로 쓰는 거는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출결 때문에 EBS 온라인 클래스를 쓰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서버 플랫폼으로 과제와 화상 수업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즈 같은 경우에는 뭐 학부모 진로 연수라든지 그리고 한 학년이 전체가 다 들어오는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또 많은 학생이 고화질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팀즈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좋은 사례 고맙습니다. 우리 상현 선생님. 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를 아무래도 윈도우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파워포인트나 이런 오피스에 선생님들이 친숙하시다 보니까 그 MS 팀즈 기반으로 빠르게 적용을 잘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 모든 선생님, 모든 교직원 또는 뭐 모든 강사 선생님까지 전부 MS 팀즈 기반으로 1년을 잘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즐겁게 원격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현정 선생님. 네, 즐겁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즐겁게, 고생을 해도 즐겁게 하셔서. 지금도 즐거우시죠? 네. 저도 했는데, 다른 얘기가 더 필요하시나요? 팀스에 뭐 더 추가 써보시면서 혹시 학교가 좀 독특하게 운영됐다고 그래서. 네. 저희가 구글 지수잇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은 팀즈도 사용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팀즈 연수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는 팀즈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학급에서는 담임 선생님 수업은 팀즈로 듣고요.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은 구글로 가서 듣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두 개를 다 쓸 줄 알아요. 아니, 왜 여쭤봤냐면 이렇게 두 개의 플랫폼을 쓸 때 아이들이 어땠나 좀 그래서 처음에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하니까 모든 플랫폼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들 의견 잘 들어봤고요. 저는 아까 구글 지수잇 지금 워크스페이스로 바뀐 그 플랫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플랫폼을 잘 정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들께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고 싶어야 하는 어떤 팁, 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모든 연수를 들어보면 연수 강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쉽게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랑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안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처음 화상 수업을 시작할 때도 이게 수업이 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도 수업 비슷하게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도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실패가 쌓여서 결국 아이들도 뭔가 실력이 되어 가니까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말씀이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결국 그렇게 네, 얘기한 건가요?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네. 자꾸 결론을 그걸 내리시면 길게 제가 길게 했네요. 네. 다음 말을 못 읽겠네요. 상민 선생님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약간 관점을 바꿔서 그 온라인 수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장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웬 장비냐 그럴 수 있는데 장비에는 인터넷 환경도 중요하고 뭐 태블릿 PC도 필요하고 뭐 듀얼 모니터도 필요하고 사실 어느 정도의 갖춰진 하드웨어가 있어야지만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칠판이 있어야 일반 수업할 때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당연히 원활한 인터넷 그리고 뭐 듀얼 모니터, 그리고 마이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효율성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학교에다가 적극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해가면서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이제 원격 수업에 있어서 우리 현정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또 우리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삼국지의 장비는 아니겠죠. 네. 네. 하드웨어 편집되시겠네요. 현재 돼도 괜찮을 것 같고, 네. 하드웨어 환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우리 상근쌤 얘기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눈빛으로 계속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 보니까 결국은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말씀하라는 그 눈빛으로 보셨는데 다행히 제가 준비하고 있던 대답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이번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도구만이라도 얻어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선생님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수업에 가져가서 못 쓰시는 도구들이 많은데 정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많은 도구들,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꿈꾸시던 도구들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잘 찾아보시고 하나, 두 개씩만이라도 적용을 해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틀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내용을 맞추는 그런 걸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많이 공부했던 게 어떤 교육학의 이론들을 잘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시 구성주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네, 행동주의를 다시 한번 읽어봤던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도 그런 것으로 한 번은 돌아가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미래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네, 원격 수업 전반에 대한 일종의 회고죠, 그렇죠? 네,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세 분들 정말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칠까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거 아니죠? 너무 많이 말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네, 온라인 수업을 말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